안녕하세요. H&H 로이스의 김재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호주 이민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 어떠한 변수가 있는지 관심이 다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 이민부는 비자 처리 상황이나 입출국 처리가 원활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호주 내에 건강이라든지 안전, 이제 이런 게 지금 포커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많은 인력들이 이민부 내에서도 재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민 프로그램 같은 경우 잠정적으로 중단된 프로그램들도 좀 있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검토를 앞으로 이제 새 회계연도가 이제 됐기 때문에 이민 프로그램의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들을 이민부 팀 내에서도 디스커션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상황이 처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시겠지만 2008년에도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민부 입장에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상황이라서 많은 회사들이 정리해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호주 내부의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은 임시 정책들을 그 당시에도 많이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그 교훈으로 여러 가지 이제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해서 많이 어려워진, 어떻게 보면은 호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체 제작이 된 프로그램이 이제 지금 TSS 482 비자 프로그램이 탄생을 또 한 그 배경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입국자 수는 전년 회계연도 대비해서 30% 정도 감소를 했고요. 이제 이 30%는 제가 봤을 때 3월 중순부터 락다운이 들어갔기 때문에 스쿨 할러데이 시즌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정도 한 3개월 정도가 이제 입출국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감소가 됐고, 올 회계연도는 새로 시작한 회계연도는 추가적으로 더 감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호주 이민부에서 지금 예상하는 최근에 이제 발표한 자료 중에 하나였고요. 대신 현재 영주권 프로그램 쿼타는 전 회계연도하고 비슷하게 유지를 한다고는 임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에 16만의 영주비자 자리가 이제 쿼타로 정해졌었는데요. 이게 계속 잠정적으로는 유지가 되고, 이제 10월에 예산안 발표가 있는데 이 10월 예산안 발표에 따라서 이제 주정부 프로그램들과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변화를 기존 프로그램들을 주게 될지 정책이 아마 그때 가서 좀 자세히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호주에서 이제 취업을 하시려면은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보신 것이 482 또는 이제 TSS 비자라고 하죠. 이제 이 TSS 비자는 이전 457 비자 프로그램을 리브랜딩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457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이제 이런 약간 조금 더 개선해야 될 사안들을 추가를 해서 482 비자, TSS 비자 프로그램을 이제 만든 거고요. 이 TSS 비자에는 크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세 단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용주가 스폰서 자격으로서 스폰서십 신청서를 이민부에 접수를 해야 되고요. 이제 이래서 이제 고용주가 스폰서 자격으로서 승인이 나면은 5년 기간 동안에 해외 외국인을 후원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십을 한번 획득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제 노미네이션하고 이제 비자 신청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거절이 나는 사유들이 누가 이제 취업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 거절이 났다 하면은 이 노미네이션 신청서에서 거절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민부에서는 대기업이라든지 심사관 입장에서도 들어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회사가 뭐 하는지 잘 알고 이해도도 있고 아무래도 좀 위험도라든지 이제 회사가 다른 위배되는, 그러니까 법에 위배되는 고용 급여를 좀 적게 준다든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기록, 인사 기록이나 이런 게 깔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쉽게 그냥 고용계약서 하나만으로도 승인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근데 조그만 영세 업체라든지 이런 리테일 가게에서 스폰서를 이제 하는 경우, 스폰서가 돼서 이제 후원을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색안경을 끼고 자세히 심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재무 구조는
이 사람을 채용할 급여를 내줄 상황도 안 되고, 아니면은 지금 이미 비자 후원이 된 똑같은 포지션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왜 이 사람이 또 추가로 필요한지, 이제 이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결국은 이민부 심사관도 각자 이제 재량에 따라서 뭐 좀 더 이제 믿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안 믿는 경우도 있고, 이제 주어진 이제 자료마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다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오차가 조금 생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거절이 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자 같은 경우는 노미네이션 승인을 받은 후에는 승인받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제 비자 조건은 지금 2년 이상 관련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점수는 IELTS 기준 5점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학력이라든지 뭐 신원조회, 건강검진에 이제 결격 사유가 이제 있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비자 자체는 노미네이션만 승인이 나오면은 뭐 경력하고 영어 점수만 있다고 보시면은 거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자 기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TSS 프로그램이 단기 직업군, 중장기 직업군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2년 직업군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직업군은 이제 2년까지만 이제 비자 발급이 가능하고요. 이제 한 번 호주 내에서 추가 갱신 2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중장기 직업군으로 신청을 하시길 원하실 거예요. 중장기 직업군으로만 이제 들어가야지 나중에 영주 비자, 고용주 후원 지명, ENS라 그러죠. 186 비자로 넘어갈 수 있는 옵션이 생기기 때문에 중장기 직업군으로 많이 이제 가실라 그러는데, 막상 중장기 직업군 리스트를 보시면은 직업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리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셰프 아니면 쿡이 있는데, 쿡은 단기 직업군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제 셰프는 이제 중장기 직업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셰프 같은 경우는 영주 비자로 넘어갈 수는 있고, 이제 쿡 같은 경우는 이제 영주 비자 옵션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들 셰프로 신청을 하시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민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특정 회사에 모두가 다 셰프로 일을 한다면은 키친에는 키친핸드도 있고 쿡도 있고, 뭐 셰프는 이제 숫자가 더 적어야 되겠죠. 이제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모두 다 셰프로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고용주의 신청서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그만큼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직업군 선택을 하실 때 처음에 쿡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셰프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이 좀 더 낫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그 회사 상황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취업 이민 프로그램 말고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는 점수제 이민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 189, 그 다음에 이제 주정부에서 후원해주는 이제 190 비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90 비자 프로그램은 차이가 지금 잠정적으로 이제 예산안 발표되기 전까지는 임시안이 없으면은 좀 중단이 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190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주정부에서 직업군 리스트가 이제 추가적으로 있고요.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들 신청하시는 거는 189 비자 프로그램입니다. 189 같은 경우도 뭐 계정이 많이, 그러니까 직업 리스트가 많이 이제 변경이 되고 해서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직업군이 많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엔지니어링 직업군이나 뭐 의사, 간호사 이렇게 약간 조금 전문직 직업군으로 분배가 많이 됐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기술직들이 이제 몇 가지 업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직으로 이 일반 189 비자 프로그램으로 영주 비자를 딴다는 거는 사실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혹시나 본인들이 일반 사무직 계열의 이제 직업에서 이제 종사를 하시면은 190 비자 프로그램을 보실 수가 있는데, 190 비자 프로그램도 그 주정부에서 이제 필요한 직업군만 선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189 비자 프로그램하고 거의 직업군 리스트가 많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청 프로세스는 이제 189, 190이 이제 다 비슷하지만 처음에 이제 본인의 경력, 학력, 나이 이런 걸 이제 토대로 점수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Expression of Interest, 의향서라는 거를 일단 제출을 하고요.
기본 점수는 지금 현재 65점으로 책정이 돼 있긴 한데 이 65점만 간신히 맞춰서 집어넣는다고 해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민부에서 Expression of Interest에 대해서 이제 채택이 되면 이제 Invitation이라는 거 발급을 하는데 그 Invitation 초청장이 이제 나오는 점수대가 지금 189는 지금 90점, 95점대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65점대 간신히 넘어서 지금 신청하는 경우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민부에서 갑자기 그 영주 비자 쿼타를 늘려서 65점대까지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현재로서는 90점은 최소한 획득을 해 주셔야지 뭐 영어 점수를 뭐 7점, 8점, 고득점을 해서 추가 점수를 받던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189에서 이제 추가로 이제 조금 힘든 부분들이 190으로 그래서 많이 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190 같은 경우도 어쨌든 189나 이제 190 양쪽 다 프로그램들의 직업군 리스트하고 세부 조건들이 뭐가 있는지 참고를 하시고 본인이 준비를 먼저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경력 준비를 하시거나 영어 점수에 좀 더 시간을 쓰셔서 영어 점수를 획득을 하시거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작년 11월에 이민부에서 야심차게 현재 우리 그 지방 지역 발전을 위해서 소개를 한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91과 이제 494 비자가 있는데요. 이제 491 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준비만 먼저 잘 하신다면 희소식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491 비자가 이제 190 비자 같은 이제 그 주정부 후원 비자 프로그램인데 이제 190은 바로 영주 비자로 넘어간다면은 491 비자는 임시 비자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청을 하시면은 5년짜리 비자가 나오고요. 이제 이 5년 안에 3년을 지방 지역에서 일을 하시고 거주를 하시면은 영주 비자로 손쉽게 191이라는 영주 비자로 손쉽게 넘어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491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업군 리스트가 190에 비해서 바로 영주 비자는 아니지만 엄청 폭넓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정부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직업군들을 이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자기네 이제 주정부 사이트에 올려놨고요. 그래서 491 비자도 마찬가지로 각 주정부마다 세부 조건들이 직업군마다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그 주에서 어느 정도 이상 지역에서 일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최소한의 비용이 그러니까 일단 정착 자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이제 이러한 이제 조건들이 붙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각 주정부 사이트에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91 비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 프로세스는 이제 똑같이 190이랑 되게 비슷하고 189, 190 비자 프로그램이랑 비슷하고요. 그래서 의향서, Expression of Interest를 넣은 다음에 주정부에서 이제 채택이 되면은 이민부에서 점수제, 그러니까 점수차 순위로 이제 매겨가지고 이제 초청장, 인비테이션을 보내주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걸 받고 비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491 비자 같은 경우 승인만 나시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그 시골 지역에 이제 이동을 하셔서 그 승인 직업군의 이제 일을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유로운 비자일 수도 있어요. 단지 이제 지방 거주의 제약만 있지 거기서 어떤 업종에서 일을 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191 영주 비자로 나중에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최소 그 인컴 기준을 53,900 플러스 이제 슈퍼로 이렇게 이제 잡아놨는데 이제 그 베이스 연봉 이상만 3년 동안 벌면은 191 영주 비자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방 지역에 다르게 나온 프로그램이 이제 494 비자라고 이제 요거는 이제 지방 고용주 후원 비자 프로그램이고요. 성격은 지금 현재 482 비자하고는 그러니까 TSS 482 비자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프로세스도 거의 똑같고요. 단지 이제 직업군 리스트가 494 비자 같은 경우 훨씬 더 많고 웬만한 일반 사무직 직업군들 포함해서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494 직업군 리스트를 한번 보시고 만약에 지방에 고용주가 있다면은 그 고용주를 통해서 494 비자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요. 대신 482 TSS 비자 프로그램하고 약간 살짝 차이가 나는 거는 그 해당 그 지역에 지방청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지방청의 그 Regional Certifying Body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이제 추가적인 검토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청서를 내서 그 지방청에서 승인을 이제 해주게 되면은 이 포지션에 대해서 시장급여도 맞고 이 지역에 이제 일하는 고용주 그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맞다. 이제 한 번에 이제 인증 프로세스가 하나 더 추가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승인이 나면은 482 TSS 비자 프로그램하고 같이 이제 이민부에 이제 고용주의 그 노미네이션 포지션에 관한 승인서하고 그 다음에 개인 비자 신청서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